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과 제주항공 지분 매각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구 곳곳에 공공자재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100일,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생계수단을 잃은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대 노조가 대학 측이 수시 모집 등에서 학생을 초과 선발하고 장학금을 편법 운영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감귤 1번과 상품화 허용과 제주항공 지분 매각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 역시 해법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지 감귤 수확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귤 농가의 최대 관심은 감귤 1번과를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도 의회가 도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감귤 1번과의 상품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상품화 찬성 의견은 도민과 전문가 모두 40%가량 나왔고 반대 의견은 23%, 적정 생산때만 상품화하자는 조건부 상품화는 36%로 여론이 제각각입니다. 제주도는 정작 용역을 끝내놓고도 정치 작물 탓인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이제 가급적 8월 말까지는 농가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고심 중인 제주항공 지분 10% 확보 방안을 놓고 도민 여론은 엇갈렸습니다. 제주도가 1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0%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존 출자분 50억 원을 매각해 제주도가 손을 떼거나 항공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도정의 천원버스 정책은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 업계 반발이 있는 만큼 상생방안 마련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 이익을 우선해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제주 시내 도시개발지구에서 건설자재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막대한 세금으로 구입한 건설자재를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경계석이 수북히 쌓여있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공터. 대낮에 한 남성이 공터로 들어가더니 승용차 뒷좌석에 경계석을 실어 넣습니다. 올 들어 이곳에서만 주민과 건축자재업자 2명이 경계석 수십여 개를 훔쳤다 경찰의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제주시가 예산을 들여 구입한 공공자재지만 별다른 관리 대책 없이 이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1년 정도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댕기면서 보기 안 좋으니까 일단은 이거 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일단 딴 데로 장소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의 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6월 말. 하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놓고 시공업체와 제주시가 소송을 벌이면서 준공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공업체가 떠난 뒤에도 현장에는 자재들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정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렇게 하던 자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대로 이렇게 또 반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야적만 시켜놨는데 공공자재들이 별다른 관리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예산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언 당시 동문들이 제주 지역 유권자가 아니고
우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고등학교 송년회 밤 행사에서 우 전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내일로 100일째를 맞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차량이 침몰한 제주 지역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피해 보상이 늦어지면서 막막한 생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몰하던 세월호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화물차 운전기사 윤기록 씨. 사고 당시 2발의 화상을 입어 석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보다 더 힘겨운 것은 막막한 생계. 한 달에 108만 원씩 긴급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내 가족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한 게 이제 생계비죠, 생계비. 그러니까 모든 게 나라에서도 진짜 너무 무심한 것 같고 차라리 오히려 좋은 것만 더 못하는 인생이라. 이런 가운데 화물차 운전기사 10여 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찾아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세월호 특별법에 화물차도 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61조에 보니까 화물 차량은 안 들어가고 화물로만 들어갔던데 저게 과연 화물 차량을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만 그게 궁금해요. 포함된 겁니다. 국회를 쭉 확인을 해보니까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러겠고 우리 제주 출시 국회의원님들도 그 부분들을 지금 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다 의견들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로 침몰한 제주 지역 화물차는 20대. 재산 피해도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까지 장기화되면서 시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맹독성의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제주 부근 바다로 북상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시는 노무라 잎깃 해파리떼가 제주도 부근 바다로 북상함에 따라 해파리 출현 피해 방지 대책반을 구성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에 해파리에 대한 위험성 분석을 의뢰해 어업 피해와 입수 통제 예보를 실시하고 각 읍면동에는 해파리 제거용 뜰채와 비상 구급약을 비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29살 박모 씨가 작은 불에 관 해파리에 쏘여 해경은 주변 해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노조가 학교 운영에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착수해 결과에 따라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연속 정부 지정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한라대학교. 해외 대학과의 복수과정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0년 장학금 지급 명단. 학교는 학생들에게 32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8만 원씩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래도 학생들은 다 냈거든요. 이체해가지고 그냥 바로 5시까지 뭐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받은 돈은 복수 학위 과정을 대행하는 회사로 들어갔고 교육부에는 정상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비율이 교육부 평가의 중요 지표여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겁니다. 입시 비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3월 3일 날짜가 찍혀있는 학교 측의 공문.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의 전공이 바뀌는 일이 여러 학과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원 미달된 학과로 학생을 입학시킨 뒤 규정을 어기고 곧바로 전과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모집 단위별 학과별로 전부 다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고 그 한도 내에서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원 내 모집 한도를 벗어나서 모집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이사장 가족에 대한 특혜와 부당 내부 거래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라대학교 측은 취재를 거부하며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서귀포 지역에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밤사이 서귀포 지역 최저기온이 25.8도를 기록해 올여름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한림 33.3도를 비롯해 서귀포 31.4도, 성산포 31.1, 제주시 29.8도 등으로 무더웠고 자외선 지수와 불쾌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한 제10호 태풍 마토모의 간접 영향으로 저녁 8시를 기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모레까지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주말 한때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중 FTA 협상에서 제주 농수산물 11개 품목을 양호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전기차 인프라 구축비 90억 원의 국비 지원과 제주의 스마트 그리드 거점 대상 지역 선정, 그리고 제주 용암수를 우리나라 대표 창조경제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여성가족부가 업무 협약을 맺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가족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지역 통합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정하고 설치해 줄 것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유하고 있던 제주은행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아침 주식시장 개장 전에 대량 매매 방식으로 제주은행 주식 지분율의 15.1%에 해당하는 334만 주를 226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평가됐던 제주은행 주가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념식대부를 4.3 노래를 만들기로 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가사를 공모합니다. 노랫말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의미를 담고 화해와 상생, 국민 대통합의 의미 등을 담아야 하며 올해 안에 작곡을 마친 뒤 내년 4.3 추념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4.3 평화재단은 문화예술계 전문인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노랫말과 곡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등록 없이 소방시설 공사를 한 도내 건설업체 6곳과 이들에게 하청을 준 업주 6명을 소방공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소방시설 설치 면허 없이 도내 호텔 공사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업주 6명은 무면허 업체에게 하청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